네, 37번 이어서 볼게요. 37쪽에 1번 먼저 상장에 대한 틀린 거. 기업 단위과 기업이 아니라 증권 종목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뭐 어떤 게 정의가 이게 옳은지 틀린지는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뭐냐면은 여러분 주식할 때 종목을 고를 때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표현을 종목. 어떤 종목이 오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개미니 뚠뚠 코로나에서 한참 주가가 오르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받았을 때 뭐 주식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뭘 사야 되냐, 어떤 종목을 거기서 쓰는 게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종목이라고 하면 뭐 올림픽에서 뭐 구기 종목, 뭐 축구 종목, 야구 종목, 종목을 얘기하듯이 하는 그 종목인데 종목이라는 말이 많이 써요. 그리고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 기업 단위라고 안 해요. 뭐냐면은 SK가 있으면은 SK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렇게 기업 단위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SK가 있으면은 SK텔레콤이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제약회사예요. 바이오사이언스, SK텔레콤, SK 뭐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해갖고 종목별로 이렇게 나뉘지 뭐 SK 통째로, 삼성 통째로 이렇게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 단위가 아니라 증권 종목별 이루어진다, 이게 맞고. 2번 상장은 공인된 맞고. 3번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가증권시장은 코스피예요. 코스피, 쉽게 말하면은 코스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어요. 코스피는 좀 더 우량주를 모아놓은 시장이고 코스닥은 벤처기업,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여기는 그냥 명품이야. 명품. A급 명품. 여기는 뭐 B, C. 여기는 급수가 좀 낮은 여기가 우량, 여기가 열등한 반이에요. 반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원래 처음에는 벤처기업이 상장을 할 때는 코스닥에 들어가요, 보통. 그런 다음에 기업이 성장을 하고 뭐 이익도 잘 나,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됐어. 그러면 코스피로 이렇게 이전을 하거든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그러니까 반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반도 우등반, 열등반 나눴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 시험 성적에 따라서 뭐 전교 몇 등 해갖고 전교 300명이, 저는 300명이 총 인원이었는데 학생 인원이 1등부터 150등은 우등반, 150등부터 300등은 열등반. 그러니까 열등반이라고 하면 A반, B반 이렇게 했거든요, 표현을. 열등반, 우등반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A반, 그래서 150등만 따로 과목을, 그러니까 따로 수업을 받았고 반을 나눴어요. 이렇게 150등부터 300등은 따로, B반은 이렇게. 그래서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이 코스피는 A반, 코스닥은 B반이에요. B반. 열등한 반. 그래서 이 B반은 뭔 특징이냐면은 이익이 없어도 적자 기업도 그냥 상장을 시켜줘요. 적자 기업도. 왜 만약에 제일 많은 게 바이오랑 뭐 이런 벤처 기업들 이런 거거든요. 바이오도 잘 되면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돈은 많이 필요해. 근데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고 싶어. 그러면은 코스닥에 상장을 해요. 그러다가 상패가 되기도 쉬워요, 여기는. 근데 코스피는 여기서 잘하는 애들이 일로 올라가요. 뭐 이익도 나고, 만약에 뭐 자동차 부품 회사거나 아니면은 반도체 회사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걔네들 일을 잘해. 그래서 돈을 잘 벌어. 그럼 일로 올려줘요. 처음에는 이렇게 완화된 기준 안에 있는 코스닥 시장에 들어갔다가 승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코스닥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러려고 존재하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뭐 주식 얘기하려고 하면은 4번 회사의 공식용 재고, 그리고 주식이 넣어서 증가 효과. 이거 맞아요. 왜냐면은 보통 그래, 빅히트를 제가 얘기하는 게 맞겠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비상장을 세웠다가 상장을 했어.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럼 회사의 공신력이 올라가고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 이게 뭐냐면은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주식 상장을 하는 게. 그래서 투자 받아서 그 돈으로 더 사업을 벌릴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게 유동성이 증가가 된다라는 그 뜻이에요. 2번 주식시장과 관련된 맞는 거. 자, 1번 기업 공개는 유통과 틀린 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 1번, 2번, 3번은 틀린 거는 그냥 보통 넘어가고 4번으로 넘어가세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완화된 기준. 맞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들은 삼성, 뭐 LG, 뭐 한화, 뭐 보통 기업들은 보통 다 코스피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본 거, 뭐 셀트리온 유명한 회사예요. 셀트리온도 제약회사, 복제약 만드는 회사인데 셀트리온, 뭐 명신산업, 뭐 HLB, 뭐 신라젠 다 코스닥. 망했던 기업이거나 잘 모르는 기업들 코스닥. 그리고 3번 긍정적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유동성 증가. 이게 맞아요. 돈을 쉽게 투자받고 뭐 적자 운영하면서도 투자금이 있으니까 사업을 좀 더 쉽게 용이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죠. 1번 유동성 증가 이게 맞고 2, 3, 4번은 뭐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 4번 주식의 집중도 제고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 일개 가족들이 주식을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삼성전자를 견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네들 회사야. 그러니까 자기 가족 기업이야. 그러면은 독단적인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를 주식 상장시켜서 주주가 회사의 권리를 갖게끔 하는 건데 여기서 이 회사를 뭐 국민연금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외국계 회사도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소유 주식의 집중도를 분산시키는 거죠. 권한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집중도를 낮추는 게 맞아요. 이건희 개인 회사가 아니라 모두 쪽에서 국민 주주 일부 그러니까 개인 일부 개인들에게도 뭐 의사결정 참여권을 주고 아니면 뭐 국민연금도 참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뜻이에요. 그 뜻. 4번 다수의 소액 투자자부터 안수처 아니죠. 소액 투자자가 많아지면은 경영의 간섭을 받을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일이 있으냐면은 야 국민연금이 막 찬성을 해 LG 막 그러니까 LG 화학이 이 LG 화학이라는 원래 뭐 석유 가공 2차 가공하는 화학 회사잖아요. 공장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석유도 가공해서 뭐 수출도 하고 뭐 그런 기업인데 이 LG 화학이라는 이 부서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분사가 있어요. 분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였냐면은 배터리 회사예요. 전기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솔이 따로 물적 분할을 해서 이 회사만 단독 상장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LG 화학이. 그러니까 LG 화학 소속의 여러 부서 중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파트가 너무 커. 그래서 이 배터리에만 난 투자를 하고 싶다. 이 배터리가 여러분 LG 배터리가 엄청나게 시장 점유율이 1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시장에서 이 배터리가 전기차는 석유 넣고 가는 게 아니라 전기 배터리 충전해서 충전소에서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한 다음 전기로 가는 자동차잖아요. 전기 배터리. 근데 제일 유명한 회사 당연히 테슬라죠. 테슬라가 처음 개발을 했고 전기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 배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배터리는 CATL은 중국 기업이에요. 차이나 뭐 이렇게 있어요. 중국 회사인데 이 회사랑 일본의 파나소닉, CATL, 한국은 LG 에너지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이 3파전이에요. 삼성도 아마 우리나라 삼성도 있어요. 삼성이랑 LG
SK 셋이 만들거든요. 이 배터리를. 원래는 그 핸드폰 예전에 장착식 하는 그 핸드폰 만들 때 그 배터리 기술로 여기까지 발전하게 됐는데, 한중일 삼국이 제일 잘 만들어요, SK 배터리를. 근데 LG화학이 아마 전세계 점유율 1등일 거예요. CATL이랑 거의 치고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것을 이 LG 에너지솔루션을 상장을,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있어요. 뭐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뭐 회사가 이렇게 쪼개지는 그 그러니까 그렇게 경영을 잡았는데, 문제는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회이사들은 사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서 이 투표를 진행하거든요. 투표를. 근데 이 LG화학의 지분을 10%인가 20% 가까이 국민연금이 쥐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가 돼서 이거를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모두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반반 나뉘는 상황에서 뭐 국민연금의 결정이 따라서 뭐 키를 쥐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소액 투자자가 경영의 간섭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회사의 운영 방침을 자기네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라는 걸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영의 간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점이에요, 단점. (39쪽에) 1번은 보통 결제는 3일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3일에 한 번,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주식을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팔기를 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는데, 처음에 주식을 팔잖아요. 그러면 출금이 안 돼요. 여러분 주식을 내가 은행에서 은행이 아니라 뭐냐면은 은행 계좌처럼 증권 계좌가 있어요. 내 증권 계좌에 처음에 빵원이잖아요. 내 증권 계좌 어떻게 만드냐면은, 처음에 비대면으로 다 만들어요. 은행 똑같이 은행 통장 개설을 하듯이, 은행에서 적금 만들듯이 어플 받고, 어플 다운받아서 신분증 촬영하고 내 계좌가 개설됐을 때 딱 나와요. 그럼 빵원이 들어있잖아요. 처음에 예수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금. 이 빵원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계좌에 이체를 해요. 내 통장에 있는 CMA 통장에 있는 거를 이체를 했어. 그러면 10,000원 들어오잖아요, 돈이. 이 10,000원 갖다가 한 10,000원짜리 주식 사는 거예요, 주식을. 한국투자증권 어플 접속해서 장 개시가 9시부터 3시 반인가? 끝나요. 그러면은 그 장시간 동안에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뭐 하면 샀어. 아까 LG에너지솔루션 샀어. 그러면은 내가 매수하는 동시에 10,000원을 차감되고, 10,000원은 이제 빵원이 되죠, 예수금이. 그리고 내가 내 보유 잔고라 그래서 내 잔고에 LG에너지솔루션 한 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난 LG에너지솔루션에 한 주 주주가 된 거예요, 주주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이걸 팔았어요. 에너지솔루션이 가격이 막 올랐어. 한 12,000원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2,000원에 내가 잔고가 2,000원 플러스가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플러스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내려오면 또 1,000원으로 또 내려와서 다음날 내 1,000원 날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플러스잖아요, 1,000원이. 그러면은 이거 홀랑 팔아버린다니까요. 보통 그래요. 한 2, 3일도 못 버텨요, 가지고 있는 기간이. 그래서 팔았어. 그럼 내가 플러스 1,000원이 이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출금하고 싶잖아요. 출금이 안 돼요. 출금이 왜 안 되지? 이게 있어요. 3일 후부터 돼요. 이게 주식 시스템상 그런 거예요. 주식 시스템상. 주식의 시스템은 이 매도, 내가 4월 1일날 매도를 했어. 그러면은 2일, 3일, 4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날 3일날 이때 들어와요, 돈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째. 내가 1일에 매도를 했어. 그러면은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잔고에 이렇게 찍혀요. 내가 아까 11,000원에 팔았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러면은 내 잔고가 11,000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내가 처음에 내가 10,00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 수익 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왜? 그거 주가가 올랐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뭐 1,000원 올랐으니까 그럼 1,000원 이득을 봤어요.
근데 잘했네요. 그치만 문제는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1,000원에 올랐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수익이 왔지, 만약에 반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9,000원 돼요. 한 1,000원 빠졌어. 그럼 내 만원에서 1,000원 까여서 9,000원, 이게 훨씬 다반사야 이런 일이. 단 여기서 4월 1, 2, 3일째 돈이 입금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번이에요. 결제거래일이라고 하는 거는 3일째 되는 날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왜 하필이면 3일일까요? 3일. 한국 사람들이 3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나 봐요. 3세판, 법원도 3심, 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패야지 제맛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말이라고 하는데, 3일한이라고 해서 3일한이라는 단어가 3일한. 3일에 입금이 된다. 주식은 3일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식을 여자들은 보통 잘 안 해요. 왜? 돈 날릴까봐 잘 싫어하거든요. 돈 날리면 얼마나 아까워. 그 남자들은 이 도박 근성이 있어서, 남자들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도박을. 근데 여자들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남편이 코인 아니면 주식 그런 관심을 가져, 그러면 때려야 돼. 이거 몽둥이가 약이지. 3일에 한 번씩은 때려줘야, 만약에 주식 얘기 한다고 하면 관심도 갖지 마시고 이런 거 때려잡아야 돼, 이런 거 한다고 하면. 2번은 9시부터 16시가 아니라 9시부터 3시 반까지예요. 오후 3시 반. 9 to 6 원래 은행은 4시까지죠. 근데 은행보다는 30분 전에 끝나요. 왜냐면은 은행은 4시에 끝났는데 주식은 3시 반이에요. 4시가 아니라. 은행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은행보다 30분 빨리 끝나요. 3번 매매거래 맞는 거. 증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식 개설하고 처음에 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빵원 상태에서 돈이 있어야 주문을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좌의 증거금이라는 말은 예수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수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금도 맞고 증거금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LG에너지솔루션 만원을 사고 싶으면 내가 만원이 있어야 사지, 빵원이면 못 사요. 돈 없는데 뭘 어떻게 사요. 그리고 4번을 잠깐 보면은 거래세, 세금 얘기하고 있는 거. 세금은 모두가 아니라 매도자한테만 부과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매도자가 뭐고 매수자가 뭐냐면은 매도 주문, 그리고 매수는 원래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증권 어플 같은 데 보면은 매수 뭐냐면은 에너지솔루션 주식 한 주가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 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매도자. 처음에 이게 보유자예요. 보유자. 이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내가 LG에너지 1,000원 올랐어. 그러면 나 재빨리 1,000원 벌고 싶으니까 이렇게 팔거든요. 매수자한테. 매수자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증거금, 돈만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을 홀랑 산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채 가게 장사야. 그럼 야채 샀겠다. 그러면 사과를 팔았어. 이 사람 사과 산 사람이에요. 구매자. 판매자, 구매자 똑같아요.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가 넘겼어.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돈은 이 사람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 세금이 뭐냐면은 주식을 하다가 보면은 모든 일에는 다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이거에도 세금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살 때도 똑같잖아. 집 살 때도 집을 사고 있어. 집을 팔았어. 그럼 집에도 똑같이 양도세 내잖아요. 똑같이 거래세라는 걸 내요. 증거거래세. 근데 이거는 판매사한테만 붙이게 돼요. 왜냐?
양쪽을 다 하면은 싫어하잖아, 매수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야 되는 입장인데, 거래라는 거는, 여러분, 경제라는 거는 소비잖아요, 소비.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는 일단 세금이 부담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부동산세, 아파트 거래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파트 안 살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매수자한테는 아예 그냥 세금을 면제. 왜냐? 잘 사줘라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혜택 주려고 이 사람은 면세. 이 사람 세금 안 붙이고 대신에 너는 빨리 팔고 싶지. 그럼 이 사람의 팔고 싶은 심리 이용해서 이 사람한테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불만이 없지. 왜? 나는 아무튼 빨리 팔아야 돼. 팔고 싶은 사람은 조급한 거를 그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뭐 어때? 아파트 똑같아요.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생각해봐요. 아파트도 보유자가 팔아야 되는데 당장 상속세, 부모님 사망을 했어. 부모님 사망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완납이 아니라 상속세 내라고 통계가 나와요. 그러면은 상속세를 막 수억을 내야 되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팔고 싶잖아요. 돈이 없어. 그러면 빨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든 해서 현금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팔고 싶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갑이에요, 원래는. 거래에 있어서는. 그래? 깎아줘요. DC해줘요. 나 아파트 10억에 내놨어. 나 9억 아니면 안 사. 9억 아니면 안 사. 9억 아니면 안 사. 어떻게 해야 돼? 그럼 9억에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자한테만 부과된다. 이 모든, 거래의 모든 원리예요. 거래의 원리. 매도자한테만 부과한다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은, 자주 빈출하는 이런 문장들은 통으로 외워야 돼요. 빈출하는 것들만. 4번 위탁증거금은 뭐냐? 3번 금전으로만 징수가 맞아요. 가 아니라 틀린 거니까 뭐뭐만 징수 틀려요. 보통 뭐뭐만 한정적 표현 나오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1번부터 봐볼까? 1번 위탁증거금은 자 징수 이거 맞고, 2번 나머지 3일째까지 입금하면 된다. 그러니까 3일로 다, 이 주식이라면 다 3일로 통용이 돼요. 3일. 3일째 되는 날 돈이 들어오고, 팔아도 3일째 되는 날 돈이 들어오고, 위탁증거금도, 위탁증거금 제가 나머지 금액은 3일까지 입금.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3일째, 오케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3일까지, 맞나보다 하고 넘어가. 맞는 말이에요. 이걸 뭐 이해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너무 이해하려고. 이게 뭔 말이지? 몰라도 돼. 우리는 그냥 3일째 요거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요. 몰라도 돼. 4번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대비해서 담보. 이게 이타증거금이라는 게 요 4번이 정의가 나와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예금 통장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금전이 될 수도 있는데, 위에 보면은 해설 보시면은 유가증권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레버리지라는 이런 게 있어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뭐 신용 미수 막 이런 게 있는데, 이 주식 거래는 내가 가진 돈보다 그러니까 더 파워풀하게 파워를 뭐 2배, 3배 막 이렇게 파워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가 단돈 10,000원 들고 있는데 막 2배, 3배, 뭐 신용 미수 막 이렇게 해갖고 20,000원어치, 30,000원어치 막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내가 30,000원을 샀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10,000원, 원래는 내 돈이 10,000원인데 신용 미수 막 해갖고 3배를 때려서 30,000원을 샀어.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붙느냐? 하루 이틀까지 이 돈 30,000원을 채워놓으라. 딴 데서 끌어와서 30,000원을 이 통장에 입금시켜 놓는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다다음 날 걸 30,000원을 못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매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보유한 주식이 있는데 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보유한 주식을 반대매매라고 해서 막 던져버려요, 시장에. 그러니까
내 의사와는 반대로 내 돈을 채워넣기 위해서 반대 매매라는 걸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이탁 증거금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이것도 이거를 증거금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금전으로만 징수한다라는 건 틀렸고 유가증권도 오케이. 이거를 만약에 해본 분들은 뭐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어려워도 상관없지. 왜? 이걸 안 해봤어도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외우는 거는 다 안 해보고 다 통과하는 건데 뭐 시험 합격하는 사람들이 다 이걸 잘 알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 합격하는데 다 100% 이해 못하고 50% 이해하고 합격하는 거야 원래. 50%만 이해하고 합격에 필요한 거는 합격에 필요함은 한 50% 이해 그리고 50% 암기 나머지는 암기로 멘징을 하면 돼요. 5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